안녕하십니까. 다박구 수학입니다. 다박 수학과 함께 하시면 스스로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히면서 수학의 개념, 원리 등을 깨우쳐 한 문제만 풀 수 있어도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수학의 고수가 되어 평생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가르치거나 시험 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소수의 덧셈, 뺄셈입니다. 그죠? 소수의 덧셈, 뺄셈. 이거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죠. 이거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많이 어려워합니다. 소수라는 단위, 그러니까 숫자가 새롭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소수를 가르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 그랬죠 제가? 약수와 배수할 때 가르쳐 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10분의 1이 0.1 100분의 1이 0.01 1000분의 1이 0.001 만분의 1이 0.0001 이렇게 적어놓고 그죠? 보시면 여기 0의 개수와 여기 0의 개수가 같죠? 그죠? 이렇게 같은 거를 인지시켜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숫자가 나타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동그라미 6, 7, 8, 9, 10 분의 1은 뭐하고 같죠? 이거 그대로 치는 겁니다. 10개,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찍고 앞에. 이거 갖다 놓으면 요것만 인지시키시면 됩니다. 인지시키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그럼 소수를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강의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지우고 일단 다시 소수의 컨셉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소수의 컨셉이 뭐라고요? 소수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첫 번째 쉬운 거, 가장 쉬운 거 10분의 1이 0.1이다. 요 0의 개수와 요 0의 개수가 같다. 그래서 점은 여기 찍는다. 그래서 어떤 개수가 나오더라도 분의 1,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몇 개죠 이게? 5개, 6개, 11개죠, 그죠? 11개면 11개를 적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하고 찍고 요거를 연습해보기 합니다. 연습.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수에 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쉽네? 예. 항상 제가 말씀 쉽다는 걸 인지시켜야 됩니다. 쉽다. 소수는 두 개가 있다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소수는 우리가 흔히 프라임 넘버라 가지고 약수가 2 자기 자신하고 1밖에 없는, 그죠? 여기 소수가 있고 우리가 소수점으로 나타내는 소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르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딱 사실은 그러면 뭐가 남았죠? 이제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법을 배우겠죠? 소수로 바꾸는 것. 이게 필요하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필요하냐? 분수 소수는 어떻게 바꾸시냐고? 쉽죠, 이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뭐 하면 되죠? 가장 쉬운 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뭐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뭐 2분의 23 나누기 뭐 2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눗셈 애들 다 배웠죠. 큰지 작은지를 배우면 누가 큽니까? 크니까 1, 2, 그죠? 3이 되니까 또 1, 2, 그죠? 자, 그럼 1이 남았죠. 1의 자리에서도 떨어지지 않을 때, 안 떨어졌으니까 다시 여기 10을 붙여서 대신 여기 점 붙이면 5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원칙이 뭘까요? 첫 번째가 뭐죠?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무슨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 배웠던 뭐죠? 나눗셈하고 같죠? 두 번째, 그죠? 1의 자리가 1의 자리에 1의 자리까지 계산했는데 나머지가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나머지 여기 뭐죠? 여기도 나머지가 1이 남았죠. 이럴 때는 소수점을 찍고 다시 또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10을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있는지 해서 그러니까 나머지가 있다는 말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죠? 나머지가 있다. 또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할 때는 어떻게? 소수점을 찍고 똑같이 또 계산해 가는 거죠. 똑같이 나누기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 안 나누어 떨어지는 걸 만약에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만약에 계속해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럴 때 어떻게 이거를 무한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끝없이 나누어지니까 무한하다 해서 무한소수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1, 그죠? 1 나누기 3, 그죠? 뭐죠? 3분의 1이죠. 1로 나누면 0.33333 이렇게, 그죠? 3이 순환하면서 무한대로 가죠. 이렇게 나누어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을 뭐 무한소수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소수에는 뭐가 있다 알 수 있겠지. 얘들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언제 배운다고요? 중학교 때 배웁니다. 그러면 그럼 유한소수가 뭘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똑똑한 아이들은 이미 눈치를 까겠죠. 이렇게 분모가 10, 100, 1000, 만으로 나누어지면 유한소수네요. 나누어 떨어지네요. 라고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자, 무한소수는 그죠? 아까 무한소수는 그죠? 간단히 해서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데 나누어 떨어진다. 그죠? 나누어 떨어진다. 하면 이거는 뭐 유한소수. 대표적인 게 10분의 1은 0.1. 그죠? 근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죠? 이걸 뭐 무한소수라 한다. 얘는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 딱 하나만 가르쳐 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만 가르쳐. 그러면 무한소수와 유한소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분모가 10, 100, 1000, 만 이렇게 되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다. 그러면 얘는 10이 가능되죠. 25다. 그죠? 얘는 100이 가능하죠. 4다. 얘는 100이 가능하죠. 그죠? 8분의 1이다. 얘는 뭐 1000이 가능하죠. 이렇게. 하지만 3분의 1은 됩니까? 안 됩니까? 10도 안 되고 100도 안 되죠. 뭐 7도, 7분의 1도 10도 안 되고 100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얘는 이미 중학교 때 배우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거 쉽죠, 그죠?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됩니다. 나누는데 결과가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르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은 아까 뭐였죠? 원칙이 분수를 만드는 원칙 쉽습니다, 그죠?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분수를 그죠?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분수를 소수로 바꾼다. 그래서 이 원칙 첫 번째 분자를 그죠?
분모로 나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1의 자리까지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즉 뭐죠? 나머지가 있다는 말로 바뀔 수 있겠죠. 나머지가 존재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소수점을 찍고, 소수점 이거를 찍고 똑같이 또 나눈다. 그런데 세 번째, 계속 나누는데도 나누어도 떨어지지 않으면, 초등학교는 이런 건 없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를 무한소수. 네, 예를 들어서 3분의 1 무한소수 바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지면 유한소수라고 한다. 그죠? 유한소수인지 아닌지는 기하분수 상태에서 분모가 10이나 100, 1000 만으로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바꿀 수 있다 이러면 이거는 유한소수, 아닌 건 다 무한소수. 자, 10인가 100인가는 어떻게 알린다고 그랬죠? 10은 2 곱하기 5니까, 그죠? 2 소인수분해 배웠죠? 소인수분해. 이거를 초등학교는 뭐라고 그랬죠? 가장 작은 수의 곱, 그죠? 배웠죠. 얘가 했을 때 작은 자연수의 2 곱하기 5를 제외한 숫자가 분모에 존재하면,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1이다. 이러면 3이 존재하죠. 얘는 무한소수. 네? 2하고 5밖에 없으면,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이래도 얘는 뭐라고요? 유한소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0, 100은 2의 개수와 5의 개수가 같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게 너무 쉽다는 걸 인지시켜야 됩니다. 너무 쉽다. 것을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죠? 이제 오늘 원래 배우려고 했던 분수의 사칙연산이죠. 소수의 사칙연산이죠. 소수의 사칙연산.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소수의 사칙연산은 너무 쉽습니다. 왜? 이미 뭘 배웠죠? 분수의 사칙연산을 배웠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수의 덧셈 뺄셈법 해볼까요? 소수의 덧셈 뺄셈은 소수의 덧셈 뺄셈의 원칙이 있겠죠? 원칙 또는 방법은 아이에게 인지시킵시오. 뭐다? 소수점의 위치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위치를 맞춘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게 계단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키를 재는데, 누구의 키를 재는데, 그죠? 키를 재는데, 얘 키하고 얘 이렇게 키를 재면은 불평등하죠. 아이들은 불평등한 걸 싫어합니다. 같은 조건에. 그러면 뭐 같이 예를 들어서 1, 2, 3.41 하고 1.42를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 4.41, 1.2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수점 위치를 바꾼다. 예를 들어서 1, 2, 3.41 그래서 1.2 하면 요 소수점 위치를 맞춘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소수점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불평등하게 계산하지 말고 평등하게 계산하라. 그 평등하게 계산하는 건 뭐다? 소수점 위치를 똑같게 한다. 그러면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1, 6.4, 2, 1 그냥 일반 덧셈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소수점 위치를 바꿉니까? 안 바뀌어요? 소수점 위치는 그대로 두고 그냥 덧셈 뺄셈 하면 되죠.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끝. 그죠? 그죠?
1, 2, 3.41 빼기 4.5 이렇게 뺀다 그러면 그죠? 여기 있으니까 1 똑같이 이제 수학 빠지면 2가 되고 또 10이 넘어오죠. 그죠? 이게 9 점 그대로 소수점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없죠. 작으니까 여기서는 1 그죠? 여기는 12가 되니까 6 그죠? 12가 되니까 8이네 8 그죠? 8 그죠? 8 1 1 이렇게. 자, 뭐 소수점 위치를 똑같이 한다. 이 컨셉을 뭐 계단에서 키 재는데 우리가 다른 위치에서 키를 재면 안 되니까 같게 한다. 그죠? 더하기 빼기. 그죠? 쉽죠? 끝입니다. 여기서 소수점 위치는 그대로 두고 덧셈 뺄셈을 해라. 그죠? 쉽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소수의 덧셈 뺄셈은 소수의 덧셈 뺄셈의 원칙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수의 소수점 위치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소수점 위치는 바뀝니까? 합니까? 소수점 위치는 그대로 두고 그냥 더하기 빼기 계산을 한다. 쉽죠? 끝.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자, 여기서 위치를 맞춘다는 컨셉은 뭐냐? 계단에서 키를 재는데 그죠? 같은 계단에서 키를 재어야 된다. 아시겠죠? 쉽죠? 그럼 이제 애들이 어려워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수의 곱셈 뺄셈입니다. 곱셈 나눗셈입니다. 이제 소수의 곱셈 나눗셈 이걸 왜 어려워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죠? 소수의 곱셈 알면 나눗셈도 다 아니까요. 나눗셈 예를 들어서 2.41 곱하기 5.514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죠? 이거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계산한다? 쉽다. 첫 번째 뭐라고 하면 첫 번째 소수를 분수로 바꾼다. 근데 바꾸는데 뭐 분모를 뭐라고요? 10, 100, 1000, 만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럼 얘는 뭐 하겠죠? 얘는 그죠? 얘는 뭐와 같은 겁니까? 얘는 2, 4, 1 곱하기 100분의 1 하고 같죠? 그죠? 그리고 또 곱하기 5, 5, 1, 4 곱하기 1000분의 1. 그럼 얘는 뭐와 같은 거죠? 100분의 241. 이거는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000분의 5514. 끝입니다, 이게. 그럼 이건 뭐와 같은 거죠? 결국엔 그 다음에 요거만 바꾸면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분수의 곱셈이잖아요. 분수의 뭐라고? 곱셈. 그죠? 나눗셈. 나눗셈 계산법이죠. 계산법과 같이 계산한다. 그죠? 분자는 분자끼리. 그죠? 분모는 분모끼리니까 10 그죠? 이렇게 분해 2, 4, 1 곱하기 5, 1, 4 그죠? 쉽죠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뭐 10만 분의 뭐가 나오겠죠? 10만 분의 어떤 수가 나옵니다. 그럼 10만 분의 수니까 이거는 소점 바꾸기 쉽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분수를 뭐로 바꾸면 되죠? 다시 소수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너무 쉽습니다. 자, 그죠? 얘가 소수점 이하가 요게 2개이면 100이죠, 그죠? 공 2개. 3개면 1000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것만 기준 해주면 되죠? 그러면 2.14579 이러면 뭡니까?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10만 분의 그죠?
10만 분의 2, 1, 4, 5, 7,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만 인지시켜주면 되겠죠. 요 뒤에 소점 이하의 자리수가 뭐 동그라미 수하고 같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끝이잖아요. 끝났죠? 쉽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수학은 첫 계단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첫 계단이 좀 어려워요. 그럼 여기 아까 분수의 곱셈 나눗셈이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이미 더 작아졌잖아요. 힘든 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분수의 곱셈 나눗셈 뭐 분수의 덧셈 뺄셈이라 그럴게요. 그럼 얘는 소수의 사칙 연산이 되는 겁니다.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을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이런 수학은 갈수록 이게 작아집니다. 나중에 더 작겠죠. 나중에 더 작겠죠. 그래서 처음만 제대로 배우면 수학을 배우는 게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쉽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방법이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분수를 소수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를 분모로 나누죠. 그죠? 1의 자리에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이 말은 뭐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가 존재한다. 그죠? 근데 뭐냐 100의 자리로 나누면은 1000의 자리로 나누면 또 나머지가 또 생기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소수점을 찍고 계속 나눈다. 그죠?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무한소수이다. 그죠? 그래서 무한소수인지 아닌지는 분모가 반드시 기하분수 조건입니다. 기하분수일 때.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3. 이거는 어떻게? 나누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3이 들어있으니까 이건 무한이다. 아니죠. 무한소수 아닙니다. 얘는 기하분수로 되면 2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얘는 유한소수. 이렇게. 이 개념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어차피 중학교 배울 거니까 이렇게 알려주면 좋습니다. 분수를 소수로 쉽게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분모를 10, 100, 1000, 만, 10만으로 그죠? 2분의 1을 하면 곱하기 5가 되죠. 이렇게 5가 되면 10분의 5는 0.5 쉽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또 그 다음에 소수의 덧셈 뺄셈 어떻죠? 소수점의 위치를 한다. 어떤 소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4, 5, 7, 8, 9 하더라도 2, 1.1, 2, 3 하더라도 얘를 어디에 맞춘다? 요게 2, 1.1, 2, 3 위치를 갖게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대로 둔다. 소수점 위치는 어때? 그대로 두고 덧셈 뺄셈 하면 됩니다. 그죠? 소수의 곱셈 나눗셈은 더 쉽죠? 분모를 10, 100, 1000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죠? 45.1 곱하기 1.2다 이러면 1.21로 할까요? 이거는 10분의 그죠? 어떻게 4 5 1이 되고 그죠? 곱하기 이거는 두 개니까 100분의 1이 되죠. 그럼 얘는 1000분의 451 곱하기 121이 되겠죠. 쉽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얘를 소수점으로 바꾸면 되겠죠. 쉽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아이들이 소수를 가르칠 때 어떻게 접근해야 아이들이 그럼 여기 접근법은 뭡니까? 얘가 분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개념입니다. 알기 때문에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만약 분수를 모르면 분수의 곱셈, 나눗셈 계산법으로 해라 알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식 투자는 수학은 이렇게 어떻게 자기가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보면 분수의 그죠?
분수에서 먼저 어떻게 됐죠? 분수에서 소수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사칙 연산을 어디서 활용해? 그죠? 분수의 사칙 연산을 활용한 겁니다. 그죠? 활용해서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수학은 1000문제를 풀어 100문제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서 아까 원리에 따라서 풀 수 있으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배웠냐가 아니라 어떻게 배웠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항상 꾸준함,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꾸준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천재를 이긴다. 머리가 좋다고 칭찬해 주지 마시고 꾸준함, 부지런함, 그죠? 노력 이런 거를 칭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머리가 좋다 칭찬해 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자.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럼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내의 주인은 자신이다. 내는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 나 자신을 바꾸기 가장 쉽다를 계속 주지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혀서 아이들이 수학의 고수가 되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